어쨌든 mRNA 그리고 크리스퍼 캐스9이라든지 이런 siRNA 이쪽 시장이 아마 굉장히 빨리 발전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올릭스는 2010년 2월 26일 설립되었고요. 그 자가 전달 비대칭 siRNA, CpASI RNA라는 독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올릭스의 자가 전달 그 비대칭 siRNA는 기존의 siRNA의 오프 타겟 유전자 억제 그리고 세포막 투과 어려움 등의 단점을 구조적 변형을 통해서 개선시킨 기술인데요. siRNA는 음전환을 띠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세포막 투과가 어렵습니다. 올릭스의 CpSIRNA는 별도의 전달체 없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리포필릭 모이에티와 그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세포 투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올릭스는 2020년 3월 AM 케미컬로부터 RNA 치료제의 핵심 전달 기술인 갈락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갈락 기술은 siRNA 치료제의 선두주자인 엘라일람의 기보시란 최초 갈락 siRNA로 FDA를 허가를 획득한 디세르나의 갈 XC, 사일런스사의 또 여러 갈락 기술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세르나나 사일런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2021년 10월 중국 소재 한소제약과 약 77억 원의 계약금 포함 최대 5,30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했는데요. 올릭스는 갈락 ASI RNA 플랫폼을 기반으로 심혈관 및 대사질환 등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 2종을 발굴하며 한소제약은 연구개발, 제조, 상업화를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들은 갈락 플랫폼의 타깃 질환 확대를 통해 파트너링 기회 또한 증대한 만큼 사실 추가적인 협업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올릭스의 플랫폼 기술을 조금 볼 텐데요. 먼저 플랫폼의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후보 물질 선정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데요. 최종 후보 물질 선정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유전자 표적이 가능한데요. 1, 2세대 기술로 접근 불가능한 표적을 공략하고 다수 파이프라인을 단기간 저비용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올릭스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먼저 OLX101A 비대 흉터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데요. 굉장히 올릭스에서 가장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OLX101A는 섬유와 관련 질환의 중요한 인자로 알려진 결합조직 생성인자 CTGF의 유전자 억제를 통해 섬유화 억제 효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판권은 휴젤에 라이센스 아웃되어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 2021년 4월 미국에서 약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개시해 절반 이상의 환자를 모집한 상태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투약 후 9개월 이상 추적 관찰을 하는 디자인으로 내년 중 임상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태아와 그 안과질환 파이프라인 또 계약의 확대가 기대되는데요. 이 올릭스는 프랑스 소재의 안과질환 전문기업인 떼아와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2019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807억 원 규모로 라이선스 아웃 후 2020년 10월 악태 지역 제외 전 세계 권한을 이전하며 계약 규모는 총 9,138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6일 올릭스는 떼아에 기술 이전한 건성 및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의 미국 임상 일상 진입 및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1차 단계별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는데요. 올릭스는 지난 1일 OLX 301A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미국 FDA 제출해서 임상 일상 진입이라는 마일스톤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이날 떼아의 마일스톤 기술료 인보이스를 발행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올릭스는 떼아의 인보이스 수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릭스 대표님께서 떼아에서 수령하는 마일스톤 기술료와 추가 예상 매출액 등 11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이 발생해서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로 그 주요 RNA 치료제 기업의 기술 이전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해외 기업의 기술 이전 현황과 그 이 진행 상태를 볼 때 올릭스는 경쟁력 있는 후배 물질 위주로 선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속도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비대 흉터 그리고 황반 변성 등에서
속도나 좋은 데이터만 보여준다면 성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굉장히 초기 기업이지만 그 미국의 엘라일람이 이렇게 실질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술을 가진 한국 회사가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그 뿌듯함을 넘어서 올릭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에서 좋은 성과를 내준다면 세계의 기술을 따라가고 충분히 좋은 결과를 대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쭉 들었는데 내용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회사를 왜 사야 되는지, 기술이 좋은 건지, 아니면 플랫폼이 좋은 건지, 아니면 선두 회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알 수도 있는데 조금 요약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siRNA 플랫폼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후보 물질을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것들 후보 물질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술 자체의 임상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기전에 비해서 임상 성공률이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임상 성공 확률이 높고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적응증을 다른 후보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낸다. 굉장히 신약 성공의 그 확률은 작잖아요. 근데 신약 성공률도 높고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가진 회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엘라일람을 통해서 사실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술을 가진 회사를 찾아봤을 때 이제 올릭스가 엘라일람과 또 차별화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달체로서도 간락 기술도 도입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라일람의 사례를 보고 이것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입 단계의 그 기술이지만 어쨌든 mRNA 그리고 크리스퍼-캐스9이라든지 이런 siRNA 이쪽 시장이 아마 굉장히 빨리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조금씩 해보신다면 좀 굉장히 미래 전도 유망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